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 옵션까지 거론했던 미국이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정의 맞선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과 무엇을 이야기할지 의제를 정하기 위한 예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무부 대변인의 공식 입장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이제 예비 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 원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크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토크라는 건 어떤 공식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프리리미너리 채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SNS를 채팅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현재 진행인데 그러니까 다소 만나서 좀 뭐 수다를 떨든 일단 만나보자 그런 의미의 북미 간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언급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미국이 갑자기 이 터닝을 한 것이 아니냐,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김 기자가 지금 금방 말씀했습니다마는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자 방한했을 때 그때 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펜스 부통령이 언급을 했던 게 사실은 돌아갈 때 강릉공항을 통해서 공군 2호기를 타고 동할 때 그 안에 기자단하고 이야기해서 미국이 북한이 대화에 요구하면 응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협상을 위한 대화가 아니다. 서로 이해를 하고 보는 것이다. 일종의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입장을 언급하고 나서 이 모양새가 그 언급이 점점점 구체화되는 얘기. 이어서 엊그저께 미국 인터넷 매체 또 동장에서 보다 상세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미 국무부 대변인 입에서 그 서로가 뭘 얘기하는지 의제를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글로벌 만남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어떤 공개 석상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북미 간의 예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번 개막식 때 정상급 인사들이 왔는데 단독 만찬은 역시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고위급 대표하고 자주 만났지만은 그때 많은 속내가 오고 간 것 같아요. 저기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이 이야기를 하면 보면은 예. 만나봐라. 앞서 제가 프릴리미너리 채트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맞선 본다, 선 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을 보는데 상대가 어떤 인물이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을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미국을 우리가 과거에 이 개막식 이전에 우려가 뭐였냐면은 북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한미 관계가 멀어지지 않겠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들을 했는데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건 우리가 남북 관계가 개선해서 대화를 하겠지만은 이른바 대북 국제 전선에서 대한민국이 이탈하는 건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펜스 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고 예. 그 이야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이야기가 점점점 지금 연그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관심은 미국과 북한이 과연 대화를 할 것인가 그 가능성 여부인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은 북미 대화의 급을 어떻게 북미 대화, 미국 대화 급을 어떤 단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해도 뭐 실무회담이 있고 예비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예비 탐색전 정도의 수준은 어떤 형태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북미 간의 기본 인식차는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라. 비핵화를 테이블을 가져와라. 그래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런 입장이고 북한은 우리는 당신들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없애라. 이런 기본 인식인데 이런 조건을 없애고 그 전 단계 일단 만나보자라는 거로 입장 선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은 과거에 뉴욕 채널이라고 어떤 그 유엔 대표부의 미국 관계자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과거의 미소 만남이라든가 이런 걸 입혀볼 때 이른바 뉴욕에 유엔 거주하는 미국이나 혹은 제3국 혹은 한국의 주선으로 북미 간의 어떤 물밑에서
일단 만나서 의중을 타진해서 이른바 물밑 접촉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잘 되면요, 이런 형식을 밟아가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조건을 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군사 옵션 얘기만 얘기하다가 미국이 이렇게 굉장히 선의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봐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북한도 역시 고민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관심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는 비핵화는 절대 없는 것처럼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핵화하는 게 핵군축 혹은 평화협정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북한이 말한 핵군축 협상은 그럽니다. 핵군축을 한다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고, 한반도에서 핵을 다 없애자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걷어내고 한미 군사훈련 혹은 전략무기들을 다 한반도에 철수해라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른바 네. 중국이 요구하는 쌍중단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틀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이 갑작스럽게 내려왔거든요. 갑작스럽게 내려왔던 건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에서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오게 됐다. 네.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는데, 북한이 이번에 당황했던 건 이럴 개연성이 있죠. 어떤 평양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하면은 남북 관계가 멀어지면은 한미 간을 좀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남한 내에 이른바 남남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다라고 느꼈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북 요청에 즉답을 하지 않고 여건을 봐가며 하겠다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숙제를 하나 떠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엊그저께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위급 대표단이 남측의 의중과 미국의 동향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상세히 보고했다, 이런 표현이 공식으로 등장을 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서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간의 언론에 안 된 공개 내용들을 일종의 북한에 전달했을 개연성이 있겠죠. 우리 한미 간의 기본 입장은 이러니까 북한 당신들도 어떤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서 공을 했기 때문에 역시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예. 사실 북한은 미국을 계속 비난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화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북한이 왜 갑자기 나왔겠느냐. 북한으로서는 두 가지 옵션. 작년부터 작년 한 해에 제재가 4번 있었습니다. 그 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4번에 있었는데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6개월 걸렸는데 지난달 초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압박 모드로 들어갔고, 굉장히 심상치 않게 나왔던 군사 옵션 카드도 있고, 쉽게 말해서 급했는데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같은 한민족인 대한민국의 등 뒤에 숨으면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 옵션을 어느 정도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예. 그런 단기적인 방안이고요. 그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추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추론으로는 북한이 이미 작년 11월 29일 핵보유국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이른바 핵보유국들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굉장히 대담해집니다. 대담해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런 남북관계 개선의 행보를 적어도 1, 2년 이상 굉장히 지속한다라면은 우린 대한민국 내부에 착시 현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북한은 정상과 가고 북한은 도발을 안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국내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같은 민족인가 풀어주자라는 동정론이 일어나고 계시고, 네. 이른바 북한식 평화 공존론이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지금의 어떤 대북 전쟁 전선을 프레임을 바꾸자, 이런 의견이 되도록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는
북한이 어떤 전략적인 고민을 했을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대남 관계에서는 급작스럽게 나서지 네. 않았겠느냐라는 여론이 많죠. 끝으로 그 또 다른 시각입니다만은 북한이 대남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요건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국가들이 기존에 이른바 NPT 이외의 핵 보유국들이 그런 형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라든가 혹은 1950년대 말에 프랑스 드골 대통령 그 체제하에서의 프랑스가 핵 보유 과정을 갔을 때 사실은 지금의 북한이 핵 보유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역설적으로 비핵화를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 그러는데 핵 기술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역시 과거 후르시초프 때의 대서방 평화공존론처럼 소련이 핵무력을 완성한 상태에서 북한 역시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제재만 돌파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은 핵무력을 일단 완성하면 핵 기술 보유가 사그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이 원천 기술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략적 도발을 안 하고 상당히 기간 유지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정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 내부에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느냐라는 것과 이 맞닿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